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아직 벌지 못한 돈으로 측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격 테스트는 성격을 유지해야 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파산한 수많은 천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정서적 균형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유지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단거리 경주처럼 재산을 쫓아다녔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지능에 달려있지만 돈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말은 단순해 보입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해했을 때 나는 그녀가 많은 사람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이점은 실제로 누가 들었는가에 있습니다. 나는 1924년 붕괴 직전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돈을 벌려면 지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수학,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별하고 대차대조표를 분석하고 경영진이 정직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 행복감의 유혹에 저항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이익을 얻을 때 부러움에 사로잡힐 수 없다면? 시장이 붕괴될 때 당황하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 두려움, 오만, 조바심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 저도 어렸을 때 멘탈이 좋지 않았어요. 법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나는 무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부러워서 이해가 안 되는 주식을 샀다. 나는 거에 잃지 않았지만 깨어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능은 기회를 보여주지만 사고방식은 기회에 직면했을 때 통제력을 잃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몇 년 후 나는 워렌 버핏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이 뛰어난 지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고 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행을 쫓지 않으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느니 차라리 100번의 기회를 놓치는 편이 낫습니다. 그건 지능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입니다. 탐욕은 부의 가장 큰 적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돈을 벌고 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며 성공의 비결을 발견했다고 믿기 시작하고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주식을 사고 대출을 받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재정적 자살입니다. 탐욕에는 매혹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 심지어 지혜로 위장합니다. 이미 얼마나 얻었는지 보세요. 조금만 더 걸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동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유형의 추론은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탐욕이 언제나 파탄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실직했지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50대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기술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부러움을 느꼈다. 그는 돈을 모두 챙겨 집을 담보로 삼고 인터넷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9년이었다. 2년 뒤에는 깨졌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집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더 많이 버는 것을 보고 나도 그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탐욕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결코 당신이 만족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달성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돈을 절약하는 첫 번째 교훈은 탐욕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충분하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찾는 데들은 비용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버핏과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푼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덜 벌고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해 번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탐욕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쫓게 만든다면 두려움은 이미 자신에게 속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 붕괴 중에 당황하여 매도했다가 주가가 회복되자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패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에 패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들은 교대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탐욕은 당신을 시장의 정상에 진입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바닥으로 만듭니다.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패배합니다. 1973년에 미국 시장은 거의 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당시 나는 당황한 친구들로부터 내 주식을 팔아야 하나? 라는 전화를 매일 받았다. 내 대답은 늘 같았다. 좋은 기업을 샀다면 왜 팔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급락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실을 보고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몇 년 후 시장은 회복되었습니다. 주가는 원래 가치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기록도 경신했다. 하지만 당황해서 매도한 사람들은 이미 그 게임에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의 적입니다. 겁을 먹으면 장기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고통만을 봅니다.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며 평생을 보내십시오. 돈을 절약하는 두 번째 교훈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에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생존 본능이군요. 하지만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 본능을 터득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수한 회사의 본질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단지 가격이 변동하는 걸까요? 대답이 아니요, 인 경우 하락은 신호가 아닌 잡음일 뿐입니다. 모두가 당황할 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능이 아니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동안 버핏과 나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즉, 시장이 자유낙하할 때 우리는 매수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은 일시적이고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은 숫자를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바보 중 하나는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면 서둘러 고급 자동차, 저택, 보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허영심은 느린 독이다. 그녀는 당신이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은 새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고 즉시 더 비싼 차를 원합니다. 당신은 더 큰 집이 있는 이웃을 보고 더 고급스러운 집을 사고 싶다고 느낍니다. 이 경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부유하고 더 과시적인 사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40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페라리와 바닷가 저택이 있는 실리콘밸리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는 따라잡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고 대출을 받고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500만 달러짜리 집과 스포츠카 2대, 보석을 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변했고 경쟁은 심화되었으며 현금 흐름은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집과 자동차, 심지어 회사의 일부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 나빴습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명성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묻자 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것은 허영심의 대가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세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운전하는 차,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밤에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버핏은 수십 년 전에 구입한 집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유명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나는 또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물질적 재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분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허영심의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추면 돈과 자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인내심이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은 가장 희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두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바로 먹고 싶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을 보면 사고 싶어집니다. 그는 기회를 보고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심리 실험에 대해 읽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각 어린이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말했다. 만약 그들이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또 하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참지 못하고 바로 먹었다. 기다리고 2배의 금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후, 연구자들은 기다릴 수 있는 아이들이 직업, 건강, 재정 측면에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은 기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간단하고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돈을 벌자마자 지출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이익을 얻을 때 시기심을 무시해야 합니다. 시장이 변동할 때 너무 많은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탐욕에 맞서 충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버핏과 나는 기다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성공했습니다. 좋은 회사를 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사의 가치는 우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되었습니다. 인내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언제 기다려야 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동안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빠르게 승리하고 더 빠르게 패배합니다. 그들은 지능적이고 야심적이며 대담합니다. 그들은 기회를 쫓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위험한 베팅을 합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상승하는 시장에서 돈을 늘리고 거품을 서핑하고 성공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법의 공식을 발견한 천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썰물이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부는 이성과 균형이 아닌 행운과 오만의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위기, 한 번의 잘못된 계산,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1999년 인터넷 버블과 2008년 위기 때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만함에 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천천히 이익을 얻지만 달성한 것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하지도 가장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며 빠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년 안에 돈을 배가시키지 않지만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당신의 부는 행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율과 인내에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저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자마자 지출하지 않고 더 빨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시장 변동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단순하게 생활하며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버핏과 나는 그 그룹에 속한다. 우리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똑똑하지는 않지만 돈을 지키는 데는 최고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실수를 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게임에 계속 참여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장 슬픈 그룹입니다. 돈을 벌지도 저축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지능도 없고 그것을 보존할 정신도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보내고 항상 늦고 항상 불평합니다. 그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며 유행을 쫓습니다. 그들은 조금 벌어서 다 써버립니다. 그들은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정신력의 부족이다. 그들은 참을성이 없고 탐욕스럽고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에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규율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돈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물이 새는 양동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물은 항상 흘러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왕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내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통제력을 상실하는지 알아보세요.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당신의 탐욕,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허영심, 당신의 불안. 이들이 진짜 부의 살인자들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을 절약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나 자신을 몰랐다. 나는 내가 합리적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탐욕과 두려움,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나는 마음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왜 이걸 하는 걸까? 논리인가 감정인가라고 물었다. 이 간단한 질문은 저를 셀 수 없이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트렌드를 따르고 싶을 때 내가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무리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회사가 더 나빠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잃을까봐 두려운 건가요?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걸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나를 명료하게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실수를 반성하고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 강요된 기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출 때 나오는 명확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진정한 자유이며 평생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정복하는 날, 당신 앞에 놓인 모든 것이 더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삶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현명하게 돈을 벌고 현명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문구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려면 지능이 필요하고 돈을 유지하려면 인격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지능은 문을 열고 기회를 식별하고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성격이다. 교만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라고 외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재들이 파산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결코 IQ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스터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란 무엇입니까? 돈이 도착했을 때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치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 계속해서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다른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며 노력을 통해 배양됩니다. 그 길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험난하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군중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를 쌓고 싶다면 이 길을 따라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나는 비전가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제대로 맞출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실수를 덜 했을 뿐입니다. 모든 기회를 포착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함정을 피했을 뿐입니다. 나는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가장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은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귀결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했다면 당신은 이미 전투의 절반을 승리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속하십시오. 그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성취한 것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생의 교훈이자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유산입니다.